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소태나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주 쓴맛을 얘기할 때 소태 같아, 소태맛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태란 소태나무의 껍질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잎, 줄기, 뿌리, 나무 껍질이 모두 쓴맛을 내지만은 특히 줄기나 가지의 껍질에서 가장 쓴맛이 난다지요. 저는 너뚜기 막내로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오랫도록 빨았습니다. 때가 지나서 어머니 젖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만지고 빠는 것이 좋았으며, 어머니도 그런 저희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하셨지요. 어느 날도 언제나 그랬듯이 어머니 무릎에 누워서 젖을 물었는데 아주 쓰디쓴 맛에 기겁을 할 정도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다 못한 큰형님이 젖을 떼게 하려고 소태나무 줄기에 있던 진을 어머니 젖꼭지에 몰래 발라놓았던 것입니다. 소태는 그 말라리아 치료제 키닌의 50배 이상 쓴맛을 낸다는군요. 이전에 동료들과 숲 공부를 하러 다닐 때 나무 구분이 잘 안 돼서 잎을 따서 씹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쓴맛이 2시간 이상 입속에 남아 혼이 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소태나무란 이름이 소의 태처럼 쓴맛이 나서 붙인 이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소의 태는 별로 쓴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발음으로부터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설명인 듯합니다. 소태는 쓴맛의 껍질을 가진 나무로부터 유래된 고유한 우리말이며, 다만 그 나무를 왜 소태나무라고 했는지 어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쓸고에 나무목을 붙여서 쓴나무, 즉 고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태나무는 학명이 피크라스마 콰소이도스로 소태나무과에 속합니다만은, 소태나무과에 현재 소태나무와 가죽나무 두 종류만 있습니다. 속명 피크라스마는 서부 인디안 나무란 뜻이며, 종소명 콰소이디어스는 브라질의 수리남에서 소태나무 종의 추출액을 치료에 사용하던 어떤 그 치료사 이름이라고 합니다. 소태나무의 쓴맛도 바로 콰신이라는 성분 때문이라는군요. 1978년에 콰신 추출물을 머리 이가 있는 사람에게 사용을 했는데, 한번 사용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90%의 치료 효과를 얻었다고도 하며, 이후에 기생충이나 원충으로 생기는 피부 질환에서 널리 이용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콰신 말고도 알칼로이드 등의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콰신과 함께 약적용을 한답니다. 주로 나무 껍질에서 나온 성분이나 추출물이 약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오래전부터 열내림이나 상처 습기 제거, 혈압 안정, 소화 불량이나 위염의 치료, 또 기생충이나 원충 제거, 항균 작용과 신경통, 관절염, 피부 질환 개선 등 여러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항염증, 항균, 항암 작용과 알츠하이머 등 신경퇴행성 질환의 개선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태나무의 명성은 약용으로 얻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 등에서도 자생하며 우리나라의 여러 산지, 대개 고도가 낮고 습기가 비교적 많은 토양에서 흔히 보이는 나무로 10m에서 15m까지 높이 자라고, 어린 가지는 황색의 작은 숨구멍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지가 거의 수평으로 쭉쭉 뻗어나가서 마치 청청나무처럼 청을 이루는 듯이 보이기도 하며, 젓갈색의 나무 껍질은 세로로 갈라집니다. 줄기의 속살은 아주 단단하고 샛노란색을 띠기도 하지요. 홀수, 깃골, 곁잎이 어긋나기로 달리며 4 내지 8cm 정도의 작은 잎이 9개 내지 13개씩 달리고 있는데, 끝은 뾰족하며 얕은 톱니가 있고, 밑부분은 오른쪽 왼쪽이 다른 쐐기 모양입니다. 가을에는 노랗게 단풍이 들지요. 꽃은 암수 땅그루로 5 내지 6월에 3가지의 잎 겨드랑이에 자잘한 노광색 꽃이 다닥다닥 달리는데, 숲꽃이 안꽃 차례보다도 더 크고 풍성하지요. 9 내지 10월에 표면이 매끈하며 젓갈색 무늬를 가지는 그 콩알만한 타원형의 열매가 흑록색, 흑자색으로 익습니다. 소태나무와는 형제쯤 되는 가죽나무는 작은 잎의 수가 13개 내지 27개 정도로 소태나무보다도 잎이 많고 잎 길이도
8cm 내지 10cm쯤으로 더 길며 특히 잎끝 부위에 돌기 같은 기름점, 소위 선점이 한 쌍 내지 두 쌍이 있으므로 소태나무와는 구별이 됩니다. 전남 장흥군 만년리 삼정마을에 당산수 대접을 받고 있는 세 그루의 소태나무가 있다는데 조선 영조 시대 함양 박씨가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며 심었다고 합니다. 경북 안동 송사동의 일안초등학교 길송분교 뒷마당에 있는 소태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소태나무로 수령이 400년쯤이나 된답니다. 근처에 선앙당이 있고 지금도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고도 하며 신성시 되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소태나무는 나이가 오랜 나무들을 보기가 힘든데 다양하고 유용한 약성분이 있어서 어려서부터도 보이는 대로 껍질을 마구 벗겨가거나 잘라갔기에 보호를 받는 곳에서나 겨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소태나무는 어찌하여 그런 약성분을 가져서 순환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생겨나게 하였을까요? 자연 속의 동식물들이 함께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던 곳에서 소태나무는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상처와 염증이 생겨났다거나 또 피부병으로 고통받던 그런 동물들에게는 병원처럼 찾아갈 수 있었던 소중한 존재였겠지요. 소태나무 역시 이 동물들의 배설물로부터 자양분을 얻거나 열매를 퍼뜨려 자손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소태나무가 콰신과 같은 성분을 가지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꽤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선택되어진 결과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인간이 소태나무의 유용성을 점차 알게 되면서부터 이기적인 약탈이 시작이 되었죠. 소태나무는 이에 대체할 시간을 미처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단 가지를 마음껏 쭉쭉 뻗어 저 푸른 하늘을 향해 크게 자라나고 싶은 꿈을 꺾인 채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저 망연자실한 상태로 견뎌야만 했을까요? 소태나무를 대하노라면은 유치환 시인의 깃발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바닷바람에 거세게 나부끼는 깃발을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운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틸지어의 손수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몸부림을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라고도 했습니다.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소태나무가 창공으로 힘껏 발돋움을 하고 싶은 마음이나 또 깃대에 묶여 있지만 저 푸른 해운으로 달려나가고 싶은 희망과 욕구를 버리지 않고 있는 깃발은 아마도 같은 마음일 것만 같습니다. 그 옛날 자연에서 여러 동물과 식물들이 어우러져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던 그 고향을 향한 소태나무의 꿈이 마치 노스틸지의 손수건처럼 펄럭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 간절하고 애절한 몸짓에서 포기할 수 없는 힘찬 생명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태나무의 꽃말도 애교라거나 영원한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누군가의 소태나무에 대한 깊은 사유의 결과로 어쩌면 이 나무가 보여주는 새 생명을 향한 이끌림이나 삶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깨닫기라도 하였기에 그런 꽃말을 붙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푸른 해운을 향하여 결코 멈춤 없이 나부끼는 손수건처럼 소태나무에게서도 고향을 향한 노스틸지의 몸짓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삶과 생명이라고 하는 근원적 향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서 힘차게 잎을 팔랑이며 나아가려는 소태나무의 굳센 의지와 생명에 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여전히 꿈을 간직한 채 생명의 깃발을 더 힘차게 나부끼며 나아가라는 소태나무의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소태나무는 우리의 표양이 되는 고마운 나무입니다.